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니까, 예. 정종실록, 영종실록, 정종대왕, 영종대왕, 연산군 일기, 문종, 공순대왕실록, 태종실록. 제가 몇 개만 그냥 샘플로 들어왔습니다. 궁금하신 거? 이거 보고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자,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죠. 임금이 제위 중에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다.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다 하면은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그 지난번에 공부할 때에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는 태조인지 태종인지 뭔지 모른다 그랬잖아. 죽고 나서 정묘에 위패 모실 때 묘가 정해지는 거고,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지 본명밖에 없어. 시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임금 부를 때는 뭐라 그랬다? 상. 그지? 상께서 뭐 어쩌다. 죽고 나야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쫓겨나 버렸다. 이러면은 쫓겨난 사람은 그대로 강등이 되는 거야. 강등이 되니까 원래는 임금이 되려면은 대군이라 하면 되잖아. 큰 자식.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왕의 서자는 뭐예요? 군이지, 군. 대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군이잖아. 쫓겨나가면은 대군도 안 되고 군으로 격화돼 버린 거야. 그래서 연산군, 그 다음 광해군, 이렇게 격화되는데, 격화된 군의 실록은 실록이라고 안 붙여.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격화됐으니까 감히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해야, 임금다운 임금으로 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죽어야만 죽고 나서 편찬되는 게 실록이고, 쫓겨난 사람은 실록을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일기야, 일기. 그럼 광해군 일기도 있어요? 예, 광해군 일기죠.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근데 좀 이따가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 그 다음 또 질문, 이거 보고 나오는 질문. 예? 문종 공순? 아니, 문종 공순대왕이요. 요게 궁금합니까? 네네. 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왕실록, 무슨 그냥 실록, 뭐 이러는데, 여기는 공순대왕실록 돼 있죠.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공순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묘호도 있고, 시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설명드렸죠. 그제? 요거는 중국에서 받은 시호야. 요거는 묘호고, 시호 중에서도 제일 앞대가리 두 글자만 따온 거야. 시호가 굉장히 길어요. 임금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임금 시호가 엄청 길어. 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으면은 세종은 시호가 장헌 뭐 해가 길어. 그래서 보통 세종대왕을 장헌대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종 장헌대왕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앞에 시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차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실록 표지를 만들 때 이거는 표지야, 표지. 표지인데 그냥 묘호만 붙이는 수도 있고 시호까지 같이 붙이는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예, 큰 의미는 없다. 그냥 표지를 붙일 때 후세 사람들이 편찬하고 나서 표지를 붙일 때에 시호까지 붙인 사람들도 간혹 있고, 시호를 안 붙이고 그냥 태종실록 한 것도 있고, 또 대왕까지 붙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샘플로. 문종은 2년 했잖아요. 2년. 이거 짧은 기간에 예. 2년 했으니까 짧기 때문에 저기다 시효까지 붙여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분량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어떤 법칙이나 규칙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축안에 그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그러니까 이 안에 편찬되는 내용은 춘추관 사람들이 전부 그리고 이제 이 껍데기를 이제 만들 거 아니야. 껍데기를 만들면 kop데기를 만들 때에 그때에 이제 언언해가지고 이 글씨 쓰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하자 해서 언언해가지고 썼겠죠. 근데 거기 저기
필체가 어떻게 전부 똑같으시요? 필체가 똑같아 보입니까? 제가 볼 때 다 틀리는데. 우생님은. 근데 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왜 질문이 안 나와? 영종. 이건 누구예요? 정종, 이 사람 누구예요? 정종이 누구예요? 태종 아들, 이방원 형님? 정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영조. 영조예요? 영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묘호를 한번 설정만 언급했고, 묘호를 상세하게 정리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죽어서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에 올라가는 게 묘호라 그랬잖아. 살아서 묘호가 없고. 그런데 보통 묘호는 조와 종 이렇게 나눠지잖아.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 보통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종보다는 조가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후세에 처음에는 죽었을 때는 종이었는데 후세에 가가지고 더 높여가지고 조로 바꿔. 영조도 그렇게 바뀐 거고, 이 사람은 정조야, 정조. 예. 아니. 사도세자 아들 정종이에요. 이방원이 형님 정종이 아니고, 이방원이 형님 정종은 이 정할 정자잖아. 바를 정자가 아니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럼, 이 사도세자까지 고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고종의 원래 피를 따지면 저 인조까지 연결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진짜 뭐 철종하고 이렇게 따지면 한 17조쯤 된다 했잖아. 굉장히 멀다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양자를 가가지고, 남영군이, 흥선군 아버지 남영군이 양자를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갔고, 또 고종이 임금 될 때에 누구 아들로 들어갔는가 하면, 임금 되려면 또 그 가까운 왕실 피부치에 들어가야 되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대비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추수원 자식이네. 대련 자식이네. 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조선 후기에 가면 전부 데려온 자식밖에 없다고. 고종은 데려와도 한참 먼 데서 데리고 왔지. 그렇잖아요. 피로 따지면 거의 한 17촌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 멀리서 데려온 거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직계에, 그러니까 조대비 남편이 효명세자잖아. 효명세자 아버지가 순조잖아. 순조 아버지가 정조잖아.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 사도세자까지 조를 전부 다 갖다 새로 붙여버린 거야. 고종 때 가가지고 자기 그 위에 1, 2, 3, 4대. 그러니까 철종은 그 직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철종은 벗어나니까 철종은 조를 안 붙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조를 붙여주니까 정종에서 정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세자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됐습니까? 연산군 일기 실록청이 만들어졌어. 당연하죠. 실록청이 만들어지죠. 일기청이 만들어지지. 일기청. 예. 이때는 실록청이, 그러니까 실록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야. 정상적으로 제위기간을 전부 마쳐야 실록청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아까 저 쌤께서 질문하셨던 일본 그 고종실록하고 왜 틀리느냐. 그것도 실록청이 안 만들어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연산군 일기 속에 연산군의 폭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여자 강간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임금하다 쫓겨났어. 쫓겨났으면은 그 집권 세력이 누구야? 쫓아낸 사람들이잖아. 쫓아낸 사람들이 쫓겨나간 임금 그 사람들 기록을 담당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좋게 기록해 주겠어요? 왜 쫓겨나는지. 쫓아낸 거를 자꾸 정당화 시켜야 돼요. 잘한 것도 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광해군 일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이따가 자세하게 그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황백나무라고 아세요? 황백나무? 황칠하는 그 황백나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황백나무, 그러니까 요 색깔 보면은 선조, 조선 임진왜란 전까지는 색깔이 전부 요 색이야. 요거는 무슨 색이겠어요? 쪽으로 물들이는 거야. 쪽으로 물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 조선 전기의 실록은 전부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 쪽빛이야.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전부 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실록을 쭉 늘어놓고 보면은 조선 전기 거는 파랗고 조선 후기 거는 전부 노래. 이거는 황백 나무를 한 거예요. 지금 저게 영종이 영조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 영조. 정종은 정조라고 정조.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우리는 태종태세 분단살 때 이렇게 하죠? 벽오를 안 하고? 실록을 편찬할 때는 이 영조가 죽고 실록을 편찬할 때는 영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영조로 다시 바꿨잖아요. 조로 바꿨잖아요. 선조 때 바꿨지. 바꿨잖아요. 후세에 가가지고. 누가 바꿨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고종이. 정종을 바꾼 거는 고종이. 고종. 예. 고종이 그러면 자기 위에 쭉 그걸 다 바꿨다는 뜻인가요? 자기 이제 양자로 가가지고 양아버지, 양할아버지, 양정조부, 양고조부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핏줄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양자를 가가지고 임금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잖아. 황제가 되니까 자기 사조, 사대조를 추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가 높다는 관념 때문에 자기 위에 4대를 전부 다 조로 다 바꾼 거예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나는 종하고, 그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종하고 조는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서 공을 많이 세우면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운덕이 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와 종은 공이 많으냐 덕이 많으냐 창업이냐 수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와 조를 붙이고 통상적으로 중국에는 조가 새로 나라를 건국한 임금 외에는 조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거,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찾잖아. 그러니까 죽고 나서 종을 붙였다가도 나중에 가가지고 조로 선조도 마찬가지. 선조도 처음에는 선종이었다가 광해군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왜 조냐, 종이냐 그래가지고 후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대충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와 종, 그러니까 묘호를 붙이는 거,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돼, 수업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론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후세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죽고 나서는 종을 붙였는데 후세에 가가지고 자꾸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바꾸어버린 게 이 결과죠. 그래서 영조도 마찬가지고 정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쪽으로 한 거고,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는 이렇구나. 이게 전체 양입니다.
1888책인데 이거는 하여튼 전체적인 거니까 한번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고 좀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정종실록 돼 있다. 그러니까 2대 임금인 그거는 정할정자. 예? 이거 다시 나올 겁니다. 요게 정할정자 초서로 쓴 거거든. 요게 정할정자예요. 정종대왕, 여기도 대왕이라고 돼 있잖아. 태종은 아까 태종실록 돼 있었지. 그러니까 정종실록이 먼저 편찬됐잖아. 태조실록, 태조도 태조실록으로 돼 있어. 두 번째 임금인 정종은 정종대왕실록으로 돼 있어. 그 대왕 붙여주면 뭐예요? 대왕 대접을 안 해줬는데. 볼까요? 껍데기는 정종실록이야, 정종. 그런데 속에는 정종실록이 아니고 공정왕실록이야, 공정왕. 공정왕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나? 했어요. 아, 그때 강의 안 오... 이 공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정종을 죽고 나서 중국에서 붙여준 시호야, 시호. 묘호가 아니고 시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할게. 제일 먼저 묘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시호를 붙이고 한데 시호는 중국 죽고 나면은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시호를 보내줘요. 그리고 조선에서 다시 그 뒤에 글자를 또 덧붙여가지고 시호를 또 붙여요. 그래서 시호가 굉장히 길어. 묘호는 딱 두 개밖에 없지만, 두 자밖에 없지만은 시호는 굉장히 길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일 앞에 붙이는 시호, 명나라에서 붙여준 시호 있잖아. 그거를 무슨 왕 그래. 그래서 세종대왕을 아까 이야기했지, 장헌대왕 이렇게 이야기해. 장헌이 중국에서 내려준 시호야. 그래서 공정왕, 이거는 공정이라는 거는 중국 명나라에서 보내준 시호야. 이때의 실록이 편찬될 때에 왜 공정왕실록이라고 했느냐? 묘호가 없었기 때문에. 묘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임금으로 될 때도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예. 죽은 다음에 시효받는 것도 또 중국으로부터 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제후국으로, 명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독립국가인데 명분상으로 제후국으로 돼 있으니까 명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부터 먼저 가가지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거보다도 더 심했지. 그래서 중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광해군이 임금이 돼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야 되잖아. 사절단 이제 보내가지고 하면은 승인 절차가 나야 돼. 근데 승인 절차를 계속 안 해줘. 왜 안 해주느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조가 죽었는데 광해군 형님도 있고 어쩌고 한데, 형님이 계속 임해군이잖아. 살아있는데 왜 둘째가 하느냐? 의심스럽다. 우리가 조사를 나갈게. 계속 밀어. 그러니까 광해군이 다급하잖아. 다급하니까 명나라 사신들 오면은 막 뇌물도 먹이고 해가지고 승인 절차를 받아내.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통상적으로는 명나라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면은 통상적으로 명나라 황제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정을 해줘. 그 다음 왕비도 마찬가지고. 죽은 다음에 시효를 갖다가 죽은 다음에 시호는 우리가 붙이지. 죽은 다음에 시호는 우리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죽었으니까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중국에 신고하는 거죠. 그렇지.
묘호는 우리가 붙이는 거고, 묘호는 우리가 붙이는 거고, 시호는 일종의 그 의전 절차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서 이런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에 맞는 글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시호를 붙이는 거지. 시효가 없는 왕도 있었나요? 시호는 없지. 다 있죠. 예. 묘호가 없는 왕들은 있지. 예. 그러니까, 정종의 경우는 묘호가 없으니까 공정왕실록이 된 거야. 묘호가 그때 당장 붙여줬다면은 정종실록이 되겠지. 그래서 다른 실록을 보면 태조실록 같으면 여기 위에 내용 껍데기에도 표지에도 태조실록, 요 내용도 태조실록 권 제1, 권 2, 권 3. 아까 권 이야기했잖아. 요 권 1 끝나고 권 2가 시작되고 권 3이 시작되고 해가지고 몇 개를 합쳐가지고 한 책으로 묶는다. 요거 보면 이해가 되죠? 자, 공정왕. 공정왕 보세요. 휘는 뭐야? 이름이잖아. 방과고. 즉위를 한 후에 이름을 다시 이렇게 어려운 걸로 바꾸었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다. 뭐자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 그래서 왜 시호를 공정왕으로 받느냐? 참, 시호가 아니라 시호를 공정왕으로 받고 시호만 썼느냐? 묘호는 지난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언제쯤 가서 묘호를 받는다? 숙종. 조선 후기 270년 후에 가가지고 묘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록 내용은 전부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껍데기는 수정이 가능하죠. 숙종 때까지는 공정왕실록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숙종 때에 묘호가 정정으로 바뀌니까 실록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정종 묘호가 이렇게 묘호를 이렇게 예. 제가 지난번에는 강의를 했는데 한번 새로 오셔가지고 강의해도 다 잊어버렸죠? 기억나요? 기억은 나는데 다시 들어. 자, 다시 들어야 되겠지. 자, 임금이 11명이 있는데 태조는 누구한테 붙이네? 태조는 건국한 사람한테 붙이잖아. 건국한 사람은 조야. 조인데 딱 두 가지가 있어. 고조, 태조. 그렇죠? 고조, 태조. 그 다음에 역대 임금 중에서 당나라, 송나라, 청나라 어디든지 가면은 두 번째 임금을 어떻게 붙입니까? 태종이로 붙여. 태종. 당태종, 송태종, 청태종. 아버지가 건국을 하면은 건국한 사람이 있고 건국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기틀을 잡고 부강하게 나라 틀을 짠 사람이 또 있어. 두 번째 임금이 대체로 그래. 조선시대에도 태종 이방원이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지. 정종보다도. 정종이 먼저 죽고, 세종 때에. 세종 임금이 되고 나서 정종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태종이 죽어서. 그럼 세종 입장에서는 자기 큰아버지가 먼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 세종 입장에서 자기 큰아버지한테 태종을 붙여주려니까 아까운 거야. 에? 그래서 태종이란 묘호는 두 번째를 태종을 한다는 거 정해놓고, 태종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붙일 거다.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묘호도 안 붙여주고 넘어가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270년간 흐르는 동안에 정종의 후손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안타까울 거 아니야. 정종 후손들이 우리 옛날 할배에 이대임금 묘를 붙여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행 안 되고 하다가 숙종 때 가가지고 270년이 흘러서 정종이라는 묘호를 붙여줘. 그래서 내용은 바꾸지를 못하고 표지에만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정종실록이에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예, 예. 또 연관돼서 질문이 예. 태종 이방원이 왕세 자로 정종의 자기 형의 왕세 자로 들어갔다는 게 그렇지. 맞는 얘기예요? 왕세자지. 왕세 제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왕세제 저 책에 잘 나오는데 영조는 왕세제잖아. 형제 관계 몇 번 있었어요. 형제로 관계. 제일 처음에 관계 정종하고 태종하고 형제 상속이지. 형제 계석이지. 그 다음에 언제예요? 그 다음에는 형제 간에 왕이 계승된 게 태조는 얘기 없고 세조? 세조는 형제가 아니지. 조카한테 뺏은 거지. 자기 형 한 다리 건너뛰잖아. 그 다음에 누구냐고. 빨리.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예종 성종도 조카지. 예. 예종의 조카가 성종이니까. 있잖아. 뒤에 더 넘어가면은 인종하고 명종. 배다른 형제잖아. 동복 형제는 아니고 배다른 형제잖아. 이러다 형제잖아. 그지? 또 있어, 또 있어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광인, 효, 현, 숙, 경, 경영, 경종하고 자 장희빈 아들하고 무술이 아들하고 배다른 형제잖아. 근데 경종이 형이고 배다른 동생이 영조잖아. 그 형제 수 아니야. 자, 세경우가 있었지. 세경우가 있었는데 명종하고 참 인종하고 명종하고 그때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인종이 임금이 되고 8개월 만에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갑자기 임금이 되니까 세제를 책봉하고 어쩌고 뭐 할 여가가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방원이 하고 정종하고 정종이 임금을 하고 있을 때에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을 했다. 이때는 세자야, 세자. 형제인데 아들인 세자로 책봉을 했어.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 경종이 죽을 때에 영조는 뭐였느냐?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어.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아들이 진짜 완전히 없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밀려가지고 세력에 밀려가지고 정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정종도 욕심으로는 자기 동생한테 안 주고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을 거네. 근데 정종은 자기의 적자가 없었어. 전부 서자밖에 없었어. 경종은 임금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젊고 해가지고 이세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 기다리면 돼. 그래서 소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자. 너로는 안 된다. 급한데 뭐 빨리 후계자를 결정해야지.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노론들이 이겨가지고 세자 책봉을 살아서 후계자 책봉을 세자를 책봉을 하는 거야. 하는 과정에서 세자로 해야 되느냐 세제로 해야 되느냐 논쟁이 붙어. 그래서 정종과 이방원의 관계 이때는 세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조, 경종 그 관계는 세제로 하고 틀려. 형제 상속이라도. 기본적으로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이 계승을 하는 데는 누가 하든지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계승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유교적인 대의명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 하더라도 세자로 해가지고 계승하는 게 왕위 계승의 대의명분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영조 때에 아니 경종 때에 세자 책봉을 할 때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란이 일어나 가지고 세자로 해야 된다, 세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대의 명분을 다 부수고, 대의 명분을 부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경종 이 세력들한테 노론들이 이겼다는 거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렇지, 세에서. 그래서 이 아들로 안 하고 동생으로 한다는 거는 전임자를 잘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 사회에서 500년 동안의 형제 상속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세자고 어떤 경우는 세제다. 세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정치 세력 간의 알력관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세력이 밀렸기 때문에 세제를 붙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세요. 누굽니까? 단종. 단종이에요, 단종. 단종실록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건 단종됩니다. 예, 예. 자, 우리는 보통 단종실록 그래. 자,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것만 일기라 그러고, 단종은 단종실록 그러지, 노산군 일기라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보통은 단종은 단종실록이라 그래. 단종실록이라 그러고, 노산군이 아니라 광해군과 그 다음에는 연산군 이 사람들만 그냥 일기라 그래. 일기. 광해군 일기. 그 다음. 자, 그 차이점이 뭐냐. 임금 제위 기간에 하여튼 뭐 쿠데타든 아니면 반정이든 이해 가지고 쫓겨난 임금이 몇이야? 쫓겨난 임금이 셋이잖아, 셋. 단종, 연산군, 광해군, 임금 제2 중에 쫓겨난 사람. 그 중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복위가 안 돼서. 끝까지 복위가 안 돼서. 끝까지 군이야, 군. 지금까지도 군이야. 그런데 한 사람. 단종은 복위가 돼가지고 단종으로 복위가 된 거야. 단종으로 복위 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노상군이야, 노상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임금이 제위 기간에는 조고 종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군이고. 대군도 아니고 그냥 세자고, 세자가 왕이 되면 그냥 임금이고. 자, 그런데 쫓겨나면 군이야. 군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광해군, 그 다음에 이 연산군은 완전 쫓겨가지고 강등이 돼가지고 군으로 완전히 떨어졌고, 노상군도 제위 중에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밀려났고 결국 세조에게 죽음을 당했고,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노상군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군이야, 군. 그래서 군으로 계속 가다가 숙종 때 가가지고 노상군을 명예회복을 시켜줘가지고 단종으로 복위를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원래 노상군 일기였는데, 노상군 일기였는데 표지만 단종대왕실록으로 바꾼 거예요. 껴나고 어쩌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묘호를 붙이고 어쩔 때도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하면은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글자 이런 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세조 같은 경우도 뭐 이 원래 세종 아들 예종도 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 예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유일하게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묘호를 붙인 사람이 애종인데, 그 애종이란 그 애자도 원래는 세조한테 붙이려고 그랬어. 세조한테 붙이려고 그랬는데, 애종이 우리 아버지가 애자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개유정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새로 부흥을 시켰는데, 우리 아버지 행적을 생각하면은 세자를 붙여야 된다. 세자를 붙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세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록을 이해를 할 때에 요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숙종 시대에 예. 굉장히 보고를 많이 시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숙종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자기 선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굵은 사건들이 그 당대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했는 행위를 뒤집지를 못하잖아. 그럼 세월이 흘러야 돼. 흐르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다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숙종 때에 가면은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해결되는데, 숙종이라는 사람은 여자 친부폭이 쌓여가지고 살던 사람이지만은 자기 정통성은 굉장히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조선 후기에 가면 전부 막 꾸어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숙종만은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러니까 내리 3대에 걸쳐가지고 왕으로 했던 그런 피를 타고났지.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런 피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정통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자신 있게 한 거고, 그 당시에 유교적 사회가 굉장히 무르익고 신하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숙종 때 어떤 정치적 상황하고 이제 결부된다 보면 됩니다. 모든 그 조선 전기의 그런 굵직한 정치 사건들이 대체로 보면은 숙종 때 가서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끝까지 해결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 정도전은 끝까지 명예회복이 안 되지. 또 한 사람 명예회복이 안 된 사람이 허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명예회복이 안 됐지. 나머지는 거의 숙종 때 가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숙종을 노지민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들마다 팩트를 놓고 팩트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이제 우선님대로 해석을 하시고 김선생님은 김선생대로 팩트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해석해야 되지, 잘못된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해석하면 아무리 해석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